자, 정리하자면 이런 과다관리비 문제는 실무에서 매우 자주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현행법상 이를 관리 감독할 수 있는 기관이나 제도가 없어요. 이게 안타까운 부분이에요. 단지 전유 부분이 150개 이상인 건물, 150세대 이상인 건물의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회계감사를 통해서 우회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 관리비가 적절한지 과다한지 등등을 통제할 수 있지만, 하지만 실효성에는 의문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있는 자료들은 결국 관리 주체가 제공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사용하는 사용에 대해서 법적으로 하자가 없으면 과다 또는 과소, 여기에 대해서는 이런 회계감사 주체가 함부로 판단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관리 주체가 이거 필요해서 이렇게 나갔다, 돈이 나갔다, 이렇게 주장하면은 여기에 대해서 회계감사가 크게 이해할 수 없는 경우가 많고요. 설사 문제가 있다라고 이의를 달았다 하더라도 그 이후에 후속 조치가 없어요. 후속 조치를 통제할 수 있는 장치가 현행법상으로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실무상으로는요, 이것을 다룰 수 있는 방법으로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관리 주체를 변경하는 거예요. 즉, 시행사만 있고 관리단 대표인 관리인이 없는 경우에는 결국 너무 관리비가 많으니까 우리 관리인을 우리가 세워서 이런 관리비를 낮출 수 있는 그런 관리인을 세우자, 이렇게 해가지고 관리인을 뽑고, 관리인을 뽑으면 시행사나 아니면 종전 관리 주체는 더 이상 관리비 징수 업무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관리비 징수는 새롭게 뽑힌 그런 관리 주체, 즉 관리인이 입주자분들의 의견을 조율해서 과다했던 부분을 제거하고 적절한 관리비를 산정해서 그 관리비를 징수하게끔 하는 방법, 이것을 택하시는 게 가장 궁극적이고 실효성이 그나마 있는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는요, 그게 안 된다, 관리인 뽑는 것도 어렵고 관리 주체 변경하는 것은 너무나 어렵다, 이런 경우에는요, 결국 관리비를 거부합니다. 관리비를 거부하면 관리비 소송이 제기될 거잖아요. 이렇게 관리비 소송이 제기될 경우에 그 재판에서 관리비가 과다한지 잘못되었는지 이런 것들을 따져봐서 거기에서 정산받는 방법, 이게 있습니다. 다만 이게 제가 해보니까 보시는 것처럼 실제로 법원에서 과다 또는 과잉 관리비 판단을 못해요. 법원에서 위법은 판단하지만 과다한지 또는 과소한지 과잉인지 이런 거에 대해서 판단한 예를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제 관리비 소송을 상당히 많이 합니다. 많이 하고 많이 결론을 이끌어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관리비가 과다한지 여부를 판단해준 사례는 없어요. 이렇게 과다나 과잉 관리비를 법원에서 인정하는 경우가 매우 드물기 때문에, 따라서 궁극적으로는 관리주체 변경으로 해결하는 것이 비록 직접적이지는 않지만, 그래서 간접적인 방법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방법이고, 그리고 궁극적인 해결책이 될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집합건물법이 임차인과 같은 입주자에게도 관리단 대표인 관리 주체, 즉 관리인 선임할 수 있는 의결권을 부여했잖아요. 이미 2012년 12월 법 개정을 통해서 임차인에게도 독자적인 의결권이 부여됐습니다. 이거 아직도 모르신 분 계세요? 임차인에게도 관리인을 뽑을 수 있는 그러한 독자적인 표결권이, 의결권이 주어졌습니다. 2012년 12월 개정을 통해서 이미 가지고 계세요. 따라서 관리단 집회를 개최해서 여기에서 임차인들의 과반수 그리고 지분의 과반수 동의로 관리인을 선임할 수 있고, 이렇게 선임된 관리인이 관리비를 줄이는 방법, 이것을 강구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관리단 집회를 열기 위해서 구분 소유자 5분의 1은 필수이기 때문에 구분 소유자 20% 확보하는 것은 꼭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만약에 이렇게 해서 새로운 관리인을 뽑았다라고 하면 원하시는 것처럼 적절한 관리비를 산정해서 그 관리비에 따라 가지고 과다한 관리비가 아닌 적정 관리비를 납부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